호르무즈의 바다는 오늘도 잔잔해 보인다. 그러나 그 잔잔함 뒤에는 모든 경계가 팽팽하게 당겨진 계산된 침묵이 숨어 내린재요. 황량한 절벽 사이로 세계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좁은 물길이 흐른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검은 피가 이 아래로 흘러간다. 예측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이곳을 지나는 배 한 척 한 척은 석유만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질서의 운명까지 함께 싣고 간다. 호르무즈 해의 해저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수면 위로는 뜨거운 태양과만의 가혹한 기후가 지배하지만 그 아래에는 놀라운 인내와 적응력으로 만들어진 생태계가 자리한다. 이곳의 산호초는 단순히 바다 밑에 흩어진 화려한 형태가 아니다. 오랜 시간을 견뎌낸 생명체이며 다른 산호초들이 버티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도 수천 년 동안 적응해 살아남은 살아있는 구조물이다. 수온이 화씨 97도까지 오르는 이 바다에서 세계 대부분의 산호초가 쇠퇴하는 지금도 이곳의 산호는 생존하는 법을 스로 익혀왔다. 이 산호초 사이로는 약 700종에 이르는 물고기들이 오가며 끊임없는 움직임과 색채 그리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생태계의 고요한 리듬을 만들어낸다. 일부는 은빛 무리를 이루며 산호가지 사이를 오가고 또 다른 종들은 조류를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깊은 푸른 물속을 떠다닌다. 이들은 산호초를 넘어 훨씬 넓은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며 이는 식량 체계와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계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의 일상적 생존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산호초들 위로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낳는 백길 하나가 놓여 있다. 매일 약 2,100만 배럴에 이르는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는 세계 전체 공급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곳을 지나는 물량의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지만 그 흐름이 우리 삶의 리듬을 결정한다. 산업을 돌리는 에너지원부터 세계 시장의 안정까지 모든 것이 이 지리적 바늘구멍을 통과해야만 한다. 줄지어 화물을 실은 거대한 선박들을 보고 있으면 현대 문명이 살아 움직이는 맥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안정된 리듬 뒤에는 숨이 멎을 듯한 취약함이 숨어 있다. 이곳에서 단 하루의 물류 정체는 단순한 국지적 지연이 아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는 충격이 되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까지 시장의 혼란과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백길이 아니라 현대 세계 시스템의 뼈대 속에 박힌 결정적인 약점이다. 이것이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리듬이다. 흐름이 끊기지 않는 동안에는 세계 구조의 균열이 감춰져 있지만 흐름이 멈추는 순간 질서는 곧바로 어둡고 불확실한 공백 속으로 빠져든다. 좁은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에 자리한 라라크 섬은 마치 결정적인 교차로 같다. 이 위치 덕분에 라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백길 가운데 하나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최근의 해상 경고들이 선박들에게 이 섬을 피해 항해하라고 지시한 것만 보아도 이 해역이 얼마나 면밀히 감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해안 일부에서는 생물 발광 플랑크톤이 움직임에 반응해 파란빛을 뿜어내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파도가 빛의 파동으로 변한다. 하지만 그 빛은 섬세한 해양 생물의 존재에 의존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선박 통행량과 오염 같은 호르무즈 주변의 압박에 매우 취약하다. 라라크 주민 일부는 쿰자리어를 쓴다. 이 언어는 호르무즈 해협 양쪽 연안에서 사용되는 희귀한 이란계 언어로 고대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심지어 포르투갈어와 영어의 흔적까지 뒤섞여 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도 유럽어족 토착어로 주로 오만과 라크 지역에서 쓰인다. 라라크 섬에는 제국들이 이 해역의 지배권한 다투던 시절 세워진 포르투갈 요새의 폐허가 남아있는데 지금은 바람과 소금기,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산호와 붉은 흙으로 지어진 이 요새는 손질된 적 없이 바닷바람에 서서히 깎여 나가는 중이며
그 모습 자체가 옛 해상 제국들의 쇠락을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는 흔히 중동의 노르웨이라 불리는 무산담 반도가 돌벽처럼 솟아있다. 이 오만령 반도는 단순히 해협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협의 형태 자체를 규정하는 데 한몫한다. 이곳의 산과 만은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 전략적으로 노출된 지구상 가장 민감한 백길 바로 옆에 자리한다. 지리가 외교를 좌우하는 이 지역에서 이 좁은 육지의 손가락은 해협의 불안한 균형을 지탱하는 조용한 닷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현지에서는 이 좁고 깊은 만들을 코르라 부르는데 이 때문에 반도는 노르웨이와 자주 비교된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는 빙하가 깎아 만든 것이지만 무산담의 깊은 만들은 반도가 기울어지고 바닷물이 내륙으로 밀려들면서 지각의 힘과 오래된 계곡의 침수를 통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우뚝 솟은 석회암 벽과 가파른 협곡, 내륙 깊이 이어지는 좁고 푸른 물길로 이루어진 풍경이 만들어졌다. 어떤 곳은 절벽이 그대로 바다로 떨어져 내린다. 이 만을 따라 있는 많은 마을은 여전히 배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바다가 곧 길이자 생명줄이 되어준다. 이런 고립이 무산담의 특유의 분위기를 부여한다. 산이 바로 앞까지 밀려들고 그 아래로는 검고 잔잔한 물이 흐르며 모든 마을은 사람들이 이 땅과 타협하는 법을 배웠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도 이 반도는 거리와 더위, 부족함과 끝없이 협상해야 했던 땅의 기억을 품고 있다. 같은 해안선, 이 반도의 현대적 관문인 카사브 항구로도 이어진다. 오만 북단,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한 이 항구는 무산담의 극적인 고립을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자산으로 바꾸어 놓았다. 페리와 크루즈선, 화물선이 이곳을 오가며 이 험준한 전초기지를 걸프 지역 전역과 그 너머의 더 큰 교역망으로 연결한다. 카사브가 이 땅의 지형적 고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를 전략적 감시 지점으로 바꾸어 걸프 지역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연결고리로 만들었다. 이 풍경과 가장 밀접하게 얽힌 공동체는 무산담의 산악민이라 불리는 시우족이다. 이들은 협곡 사이로 울려 퍼지는 독특한 인사소리인 나바흐로 유명하다. 이들의 역사는 계절에 따라 해안과 고지대를 오가며 이동해야 했던 험한 환경과 맞닿아 있다. 그 옛 생활의 흔적 가운데 하나가 바이트아이 쿠플, 즉 잠금 창고로 남아있다. 이는 가장 무더운 시기에 가족들이 잠시 떠나 있을 때 곡식과 물, 필수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돌 저장 건물이다. 무산담에는 지나간 세계 지배의 시대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다. 텔레그래프 섬에는 영국의 중개소 유적이 반도의 넓은 만 한쪽에 그대로 남아있다. 19세기, 이 작은 섬은 런던과 카라치를 잇는 전신선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는 호르무즈가 현대 석유 경제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전략적 가치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곳에 배치된 병사들은 극심한 고립과 무더위를 견뎌야 했고 이 기지는 몇 년 만에 버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은 이 땅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려 한다. 오만이 호르무즈 남쪽 측면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를 극히 민감한 위치에 놓는다. 강대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백길 옆에 자리한 작은 나라로서 이는 무산담을 더욱 신중한 균형 감각의 상징으로 만든다. 호르무즈의 평화는 경계심과 자제, 그리고 이 좁은 해협 하나가 주변 해안선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해를 통해 유지된다. 걸프의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아부무사 섬은 단순한 땅 조각이 아니라 전략적 연결고리다. 이 섬은 세계 경제의 핵심 해상 통로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다른 이란형 섬들보다 본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로 그 위치 덕분에 세계 경제의 모든 흐름이 모여드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국제 항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아부무사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해상 요충지 가운데 하나에 가깝게 자리하며 더 넓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며칠 안에 세계 석유 흐름을 흔들 수 있는 통로로 남아있다. 실제로 과거 호르무즈 통행이 붕괴되었을 때 세계 석유 공급량은 약 5분의 1이 줄었고 선박들은 이란 섬들 인근의 엄격히 통제된 수역을 통해 우회해야 했다. 이 섬은 현재 이란이 관리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샤르자의 일부로서 여전히 이곳의 주권을 주장한다. 이 현대적 분쟁의 뿌리는 아랍에미리트가 결성되기 직전 이란과 샤르자 사이에 체결된 1971년의 합의문에 있다. 이 합의는 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대신 어느 쪽도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란군은 합의된 지역에 주둔하고 샤르자는 섬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이란은 섬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굳혀왔다. 오늘날 아부무사는 접근이 전적으로 방어적 고려에 좌우되는 요새화된 방어 거점으로 자리한다. 그럼에도 이 고강도 긴장의 공간 안에는 뚜렷한 대비가 존재한다. 한쪽에는 어부 가족들의 평온한 삶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동굴 속이나 바위산 능선 아래 숨겨진 미사일 발사대와 장거리 레이더가 있다. 나아가 아부무사는 붉은 산화철 매장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금의 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 섬의 가치를 높여온 자원이다. 그리고 학술 연구에 따르면 제한된 접근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온전한 해안 생태계와 건강한 산호초를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해협의 운영상 중심지이며 모든 화물과 신호가 세계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도시다. 반다르 아바스는 인도양의 여러 물결이 겹이 남겨놓은 도시처럼 느껴진다. 수백 년에 걸쳐 걸프와 더 넓은 인도양을 오간 무역은 상인과 선원, 노동자 그리고 노예로 끌려온 이들을 이 항구로 실어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이동은 이란 남부 해안을 따라 아프리카계 이란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아랍, 페르시아,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이후 유럽의 영향까지 모두 이곳을 거쳐갔고 그 흔적은 삼합뿐 아니라 음악과 의식, 항구 도시의 사회적 결속에도 남아있다. 이러한 다층적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르 의식이다. 이는 이란 남부 해안 지역에 뿌리를 둔 영적 존재에 사로잡히는 믿음에 기반한 치유 의례다. 지역의 이해에 따르면 특정 질병이나 고통은 해로운 바람이나 영적 존재, 이른바 자르가 몸에 들어와 생긴다고 여겨진다. 이 의식은 음악과 드럼, 노래, 향, 반복되는 몸짓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그 존재를 격렬히 몰아내기보다 달래고 협상하며 진정시키는 방식이다. 바로 이 점이 자르를 특별하게 만든다. 치유와 영성, 공연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으며 이란 남부의 항구 도시들을 형성해온 아프리카와 인도양 세계와의 뚜렷한 연결을 보여준다. 이 도시는 또 다른 해양사의 장을 반다르 아바스 힌두 사원에서도 간직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시카르푸르 출신 인도 상인들이 지은 이 사원은 항구에서 살고 일하던 힌두 상인 공동체를 위해 세워졌다. 원뿔형 지붕이 주변 건축물과 뚜렷이 구별되어 전형적인 모스크나 안뜰이 있는 가옥보다는 반다르 아바스가 인도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옛 교역 세계의 상징물처럼 보인다. 이 건축물은 이곳이 한때 번영을 누린 다문화 도시였으며 자체 종교 건축물을 갖춘 인도 상인들의 뚜렷한 존재감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다르 아바스는 또한 걸프 지배권을 둘러싼 투쟁과도 떼어놓을 수 없다. 1622년 샤 아바스 1세는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인근 호르무즈에서 포르투갈 세력을 몰아냈고 이 핵심 해상 관문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끝내며 사파비 왕조 이란에 유리하게 지역 세력 균형을 바꾸어 놓았다. 이 승리 이후 옛 곰부른 항구는 아바스 항구, 즉 반다르 아바스고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계명은 도시를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제국 간의 경쟁이 지도를 다시 쓴 장소가 되었다.
그 이후로 반다르 아바스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건해온 도시로 남아있다. 이 세계적 교차로의 중심에는 해협의 이름을 준 섬이 있다. 지질학적 환상처럼 보이는 이란의 무지개 섬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섬이다. 해협 입구 근처에 자리한 이 작은 섬은 면적이 약 16제곱마일에 불과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밀고 올라온 거대한 소금돔에서 솟아나며 광물과 화산물질, 오래된 트적물을 빗속으로 끌어올린다. 언덕은 붉게 타오르고 절벽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바뀌며 골짜기 전체가 보라색과 초록색, 주황색, 은색으로 물든다. 호르무즈의 낯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발밑의 화학 반응이다. 산화철이 토양을 짙은 진홍빛으로 물들이고 소금과 석 같은 다른 광물들이 능선과 평지에 더 밝은 색조를 흩뿌린다. 바위와 흙에서 관찰되는 색조가 70여 가지에 이르러 이 섬은 마치 화성의 표면처럼 보인다. 색채는 이 섬의 정체성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현지에서 겔라크라 불리는 붉은 흙은 오래전부터 전통 염료와 여러 제품에 쓰였다. 호르무즈에서는 심지어 부엌에서도 사용되어 수라그 같은 지역 요리에 들어간다. 중세 후반에 이르러 호르무즈는 이 지역의 위대한 교역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여 인도와 중국, 페르시아, 아랍 세계 사이에 상업을 연결했다. 비단과 향신료, 진주, 귀중한 화물이 이 물길을 오갔고 호르무즈는 여러 제국의 관심을 끌 만큼 강력한 곳으로 성장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성모 인테요세라는 이름의 돌 건축물로 남아있는데 이는 리스본이 동방의 주요 백길에 대한 지배권을 노리던 16세기 초에 세워진 포르투갈 요새다. 두꺼운 붉은 벽은 지금도 해안 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풍화를 겪으면서도 지구상 가장 전략적인 통로 가운데 하나에 심어진 식민 거점으로 남아있다. 이 섬의 가장 눈에 띄는 현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는 마자라 리조트인데 섬 고유의 광물빛 풍경을 그대로 반영한 여러 색의 돔이 모여있는 곳이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흙을 기반으로 한 건축 방식을 사용해 지어진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이 섬의 다른 미래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둥근 형태는 거의 지질학적으로 느껴져 주변 언덕과 같은 소금과 흙에서 솟아난 것처럼 보인다. 마자라는 원색과 선, 질감에서 영감을 얻어 이 섬만의 독특한 개성을 그대로 담아낸다. 돔은 시각 변하는 빛을 담아내어 시간마다 전체 단지의 모습을 다르게 만든다. 새벽에는 부드럽고 고요하며 한낮의 태양 아래서는 눈부시고 밤이 강의로 내려앉으면 거의 초현실적으로 보인다. 캐슘과 본토 사이의 바다는 고요하면서도 이국적이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곳이 페르시아만 해안을 따라 가장 넓게 펼쳐진 맹그로브 생태계인 하라 숲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가 인정하고 람사르 협약에도 등재된 보호 습지다. 이곳은 절격이나 화려한 광물 색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라는 조용히 일한다. 소금을 걸러내고 생명을 보호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섬세한 생태체계 가운데 하나를 지탱한다. 이곳의 나무는 현지에서 하라라 불리는 아비케니아 마리나종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나무가 버티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조수의 물을 흡수하고 매우 특화된 방식으로 소금을 처리한다. 잎에는 소금을 배출하는 분비선이 있고 호흡부리인 기근은 땅속이 물에 잠겨 산소가 부족할 때 진흙을 뚫고 올라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인다. 썰물이 되면 이 뿌리들이 수백만 개씩 드러나 갯벌을 뾰족한 가시밭처럼 바꾸어 놓는다. 이는 이 숲에서 가장 독특한 풍경 가운데 하나로 처음 보기에는 멈춰 있는 듯하지만 실은 끊임없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풍경이다. 그러다 밀물이 다시 들어온다. 물이 갯벌과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와 나무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보이고 초록 우듬지는 마치 땅에서 떠오른 숲처럼
수면 위에 매달린다. 이 숲은 지역의 기억 속에서도 살아있다. 이란 남부에서 하라나무는 흔히 이란의 위대한 학자인 이븐 시나, 즉 아비센나와 연관되어 이야기되며 일부 이야기는 나무의 이름조차 그에게서 왔다고 전한다. 게슘 주변에서는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배를 타고 이 물길을 오가며 가지와 잎을 잘라 염소와 낙타 같은 가축의 먹이로 사용해왔다. 하라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폐와 요람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해안선을 안정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지탱하며 뿌리 사이의 보호막 아래에서 어린 해양 생물들이 더 안전하게 자랄 공간을 내어준다. 그러나 바로 이 취약함 때문에 이 숲은 호르무즈를 둘러싼 더 넓은 압박에 그만큼 더 노출되어 있다. 걸프의 맹그로브는 오염과 고체 폐기물, 해안 개발 압력, 석유 관련 오염이라는 점 커지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수로 건너편에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세계가 펼쳐진다. 걸프에서 가장 큰 섬인 캐슘이다. 이곳의 풍경은 거대하고 다듬어지 않은 대륙처럼 뻗어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돌고래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몸을 펼친 듯한 형상이 보인다. 지상에서는 바위와 소금, 바람과 부족함이 땅과 사람을 함께 빚어낸 오랜 태양 아래에 섬 특유의 순수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섬은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하나의 기록 보관소처럼 작동하며 이 지역에서 가장 다양한 지질 풍경 가운데 하나를 자랑한다. 구비마다 지구 역사의 다른 한 장이 드러나는 듯하다. 이 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가운데 하나는 별들의 협곡, 현지에서는 스타를라 카파스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계절에 따라 쏟아지는 폭우와 유수, 부드러운 퇴적층을 깎아내는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어 날카로운 기둥과 움푹 파인 벽, 좁은 통로와 특이한 돌 형태를 남겼다. 이 풍경은 이를 만들어낸 힘이 지금도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한다. 드문 폭풍우와 계절풍이 불 때마다 서히 그 가장자리를 다시 깎아낸다. 이 협곡은 마치 아직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는 중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협곡은 별이 지구와 충돌하며 생겨났다고 하며 밤이 내리면 영혼과 이상한 소리가 떠도는 장소가 된다고 전해진다. 바위 사이를 지나는 바람은 소름 돋는 소리를 내어 신비로운 영화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절벽의 형태와 기울어진 돌기둥, 불규칙한 벽들은 협곡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는 경이로움에서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는 자쿠 협곡으로 이어진다. 캐슘처럼 뜨겁고 건조한 섬에서는 언제나 맑은 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다. 차쿠는 바위의 균열과 약한 부분을 따라 침식이 진행되며 살라흐 배사 구조 안에서 서히 넓혀져 협곡 체계를 이루었다. 절벽에는 물과 바람, 소금과 시간이 바위에 남긴 흔적인 구멍과 골, 웅덩이, 벌집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풍경에 적응하는 법을 익혀왔다. 협곡 바닥에 구덩이와 우물을 파서 빗물을 모으고 부족함이 만든 이 땅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로 이어지는 통로와 침식된 방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빗물을 모으는 우물들은 또 다른 이야기, 곧 적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캐슘에서 생존은 흔히 물이 어디로 흐를지, 바위가 어디에서 그 물을 붙잡아둘지, 그리고 그 물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를 정확히 아는 데 달려 있었다. 차쿠는 그 지식을 물리적 형태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더 서쪽으로 가면 나마크단 소금 동굴이 이 섬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로 문을 연다. 나마크단 소금 단지의 일부인 이 동굴은 위에 쌓인 퇴적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하 깊은 곳의 소금이 서히 지층을 밀고 올라오는 다이아피르 작용을 통해 거대한 소금 돔 안에서 형성되었다. 이곳의 소금은 약 5억 5천만 년 전 육지의 동물이 번성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호르무즈층에 속한다.
이 깊은 역사가 남아크단에 낯선 무게감을 부여한다. 바깥의 캐심은 뜨겁게 타오를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공기가 차가워지고 빛이 서히 사그라들며 벽은 소금 결정과 광물의 줄무늬로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이곳은 길이가 약 4.3마일에 이르는 다채로운 세계 동굴 체계로 섬 아래에 자리한 또 하나의 독립된 세계다. 흰 소금이 대부분의 공간을 지배하지만 붉은색과 주황색, 보라색이 다른 광물들에 의해 벽을 물들이며 그 사이를 채운다. 소금 덩어리는 가늘고 날카로운 형태로 또는 두꺼운 주름으로 천장에서 늘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느리게 흐르는 짠물이 반사되는 웅덩이와 반짝이는 소금 결정층을 이루며 모여 있다. 이곳 전체는 지하 깊숙이 얼어붙은 시간의 강처럼 보인다. 별들의 협곡은 땅이 침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차쿠는 인간이 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온 과정을 보여주며 남아크다는 이 섬이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무엇을 쌓아왔는지를 보여준다. 이 세 곳이 함께 캐슘을 열기와 압력, 침식과 회복력이 살아있는 하나의 기록 보관소로 만든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군사적 좌표나 에너지 요충지 그 이상이다. 이는 생명의 회복력에 관한 하나의 가르침이다. 해저의 내열성 산호초부터 바람의 탑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까지 모두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준다. 이 바다는 생명을 길러내는 동시에 야망과 권력, 국제적 이해관계의 흐름도 함께 실어나른다. 바로 이 상호작용이 호르무즈를 아름다움과 취약함, 전략적 압박이 함께 존재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만든다. 세계가 새로운 불안정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호르무즈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균형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면 자신이라면 그 좁은 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가 결국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기름값과 물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 멀리 떨어진 해협이 사실은 우리 삶과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호르무즈는 그렇게 세계의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의 증거로 남아있다.